안녕하세요. 보건복지TV입니다. 4인 가구 100만원 상생 국민지원금 이야기인데요. 여기에는 추가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외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5차 재난지원금을 공식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요. 자, 이게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복잡한 지급 기준을 한 방에 그림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대상자분들이 계실 거고요. 그리고 못 받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못 받는 분들보다는 받는 분들이 훨씬 많으시니까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못 받는 분들은 보라색으로 이쪽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분들 가운데 못 받는 사람들 중에 추가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저희는 추가되는 사람금이라고 해서 국민지원금의 대상자에 추가적으로 포함을 시키게 되는 거고요. 자, 추가되는 분들이 계시면은 자연스럽게 제외되는 분들도 계시겠죠. 자, 이런 분들은 저희는 제외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존의 대상자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사람들을 더해주고 제외되는 사람들은 빼주고요. 이렇게 하면은 최종적인 대상자들이 나오고 이 수치가 약 전 국민의 88%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민지원금이 전 국민의 88% 정도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바로 더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데 빠뜨리셨죠? 바로 저소득층 분들이십니다. 자, 이분들까지 해서 제가 국민지원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추가되시는 분들, 그리고 제외되시는 분들, 그리고 더 받는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급 원칙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하위 80%가 대상입니다. 자, 여러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최종 확정된 게 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하위 80%라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80%가 원칙이다 라는 내용만 먼저 알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이 80%를 언제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게 중요해지겠죠. 기준 시점은요, 자, 가구 구성은 먼저 2021년 6월 30일 이날이 기준 시점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날 이후로 뭐 출생 등으로 인해서 가구 구성이 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예외로 인정해준다는 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료는 2021년 6월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80%의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021년 6월달이 그 기준 시점으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건강보험에 어떠한 형태로 가입이 되었는지, 가입 유형과 그리고 우리 집의 가구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하위 80%라는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제가 바로 뒤에 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표 금액을 확인하시는 과정에서 장기요양 보험료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요 장기요양 보험료는 이번에 제가 설명해드리는 기준 금액에 합산하지는 않습니다.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입니다. 자, 이게 원칙은 하위 8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하위 80%의 기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는 방법은 먼저 본인의 가구원 수를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형태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직장가입자분들, 그리고 지역가입자분들, 또 혼합가입자분들, 본인의 가입되어 있는 유형에 맞추어서 가구원 수를 보시고 그 금액을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4인 가구이신 분들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30만 8,300원이 기준 금액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 집은 3인 가구인데 지역가입자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27만 1,400원이 그 기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본인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적으시다면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원칙적인 대상들이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예외, 즉 추가되는 분들도 계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되는 분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특례 대상인데요. 자, 추가되시는 분들은 특례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특례 기준을 적용받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인 가구입니다. 노인,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걸 특례로 적용한다 라고 정부에서 발표했고요. 그리고 맞벌이 가구도 역시 특례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하게 되냐, 가구원 수를 한 명 추가한 기준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은 4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5인 기준의 원칙표를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바로 뒤에 특례 적용된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특이사항 하나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이게 맞벌이일 때 부부가 아니어도 됩니다. 즉 한 가구 내에서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부부의 맞벌이가 가장 많으시겠죠. 자, 그런데 부부 맞벌이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 돈을 벌고, 그리고 성인이 된 아들 혹은 딸이 돈을 벌고 있는 이런 것도 이제 맞벌이 가구로 볼 수는 있잖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사람이 2인 이상이다 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인정받을 수 있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부부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례 기준 적용 대상에 대해서 그 표를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특례표인데요. 자, 이게 1인 가구 먼저 특례가 있죠. 1인 특례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14만 3,900원까지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는 13만 6,300원까지 완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을 적용받아서 기존보다 그 80%의 금액이 더 올라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가구원 수에 따라서 맞벌이인 경우에 이제 금액이 기존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앞서와 같이 적게 버신다면은, 맞벌이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금액보다 적게 버시는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충족하신 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되시는 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기준을 충족해도 제외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런 분들은 제외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인데요. 제외 대상은 한 분류가 있습니다. 바로 고액 자산가인데요. 자, 고액 자산가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이 고액 자산가이냐, 이게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면 고액 자산의 기준을 저희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고액 자산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드린 여러가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제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한다 라는 의미는 이제 공시지가 15억 원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공시지가 15억 원이라고 하면은 시가로는 약 20에서 22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로 분류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되게 됩니다. 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게 어떤 의미냐? 그래서 간단하게 예금을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예금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을 얻었다라고 하려면은 연이율 1.5%라고 했을 때 예금을 약 13억 원 정도 넣어놔야 금융소득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자, 물론 이게 적금을 드신 분들 계실 거고요. 또 다른 형태로 배당을 받거나 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소득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2020년에 금융소득을
합계, 가구원이 합계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액자산가에 소속되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받는지 그리고 추가로 받게 되신 분들 또 제외되시는 분들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은 어떻게 해줄 거고 언제 줄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이것도 제가 표 한 장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신청 방법은 성인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서 받으시는 거고요. 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한 세대주가 신청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지급 방식은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아니면 선불카드 아니면 지역사랑 상품권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거의 동일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급은 언제 해줄 거냐? 정부에서는 일단 8월 하순 정도가 되면은 지급을 준비하는 것은 완료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당국과 협의해서 8월 하순 이후로 지급 시점을 잡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자, 8월 하순이면은 이미 8월달은 거의 끝난 걸 거고, 그러면은 9월 정도가 넘어갈 텐데 아마도 추석 전에 주는 게 유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강조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더 받는 저소득층 추가 지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정리해보면요. 이제 이거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지원 대상은 2021년 8월 지급 시점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법정 차상위이시거나 한부모 가족이신 분들이 그 대상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약 296만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 1인당 10만원의 지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긴급복지를 받으셨거나 한시생계 지원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번에 지원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여러가지 지원금이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자,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의 경우에는 금액은 많지 않은 10만원이지만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 방법은 이것도 좋은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8월 지급 시점으로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법정 차상위이시거나 한부모 가족이신 분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지원을 받게 되실 텐데요. 자, 그러면 기존에 지원받는 그 급여 계좌로 해서 8월 중으로 추가되는 1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내가 위에 있는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10만원이 기존보다 추가로 더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나는 기존에 내가 급여를 받던 계좌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별도로 안내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이렇게 한 장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5차 재난지원금, 즉 코로나 국민상생지원금은 결론이 났습니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의도한, 정부와 정치권이 의도한 효과가 나오기를 진심을 다해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길었던 영상인데 귀한 시간 내서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